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금통위가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죠. 2.75%. 환율은 오늘도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1,480원대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환율은 진정세를 걷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시작을 다시 팔았고 매도 전환한 상황에서 지수까지도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든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런 변동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히고 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내놨죠. 예탁금도 3배 올린다고 하고 매매 수량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까지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전 교육까지 강화시킨다라고는 하는데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TSMC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다음 주 알파벳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주를 정조준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갈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아쉽습니다. 정말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어제 회복했었던 8,000선을 내려놓은 코스피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개파락한 채 출발을 했었고요. 양시장이 일제히 매도 사이드카를 그려냈었죠. 잠시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결국 끝내 흘러내리고 애프터 장세도 쉽지 않은 장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9번째의 매도 사이드카고요. 7월 들어서만 벌써 5번째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라는 점, 참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쭉 밀어내면서 800선을 지켜내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랐었던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쭉 밀렸었던 장세고요. 그나마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한화, 오션, 그 외에 조선 쪽의 업종 조금 온기가 돌았고 인바운드 수혜 기대감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소비재 섹터들이 나름대로의 방어를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AI 섹터는 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CXMT의 IPO 경계심을 저희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의 AI 버블론도 다시 오늘 우리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들려온 소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스란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대두됐다는 게 AI 인프라 전체 섹터에 대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정말 아쉬웠죠.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일제히 들어왔는데 그리고 특히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의 매도량을 천천히 축소해내는 모습이고요. 몇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기관과 함께 외국인은 1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모든 매도 물량을 어제 매도를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넘게 담아내면서 소화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포지션 함께 보시면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일제히 팔자를 외쳤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만 지금 한 2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었죠. 한 7조 가까이 넘게 팔아치웠었는데 오늘 들어왔었던 순매수 그리고 거기에 따라 달라진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장바구니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죠. 오늘 자동차주 위주로 담아냈고요. 피지컬 AI 쪽에 네이버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현대차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가장 집중한 모양새고요.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물산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 금융 오늘 좀 강했었죠. K뱅크가 크게 움직였었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KB금융과 함께 담아냈습니다. 전력주 그리고 두산까지 외국인은 집중을 했네요. 기관의 장바구니로 넘어가 봅니다. 기관이 집중한 종목들은요.
일단 아쉽다라는 점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반도체 투톱은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 쪽에서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을 연일 좀 기관 순매수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대덕전자와 원익 IPS가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함께 외국인과 담아낸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좀 집중해낸 모습이네요.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이슈가 붙기는 했었는데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프터 장세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프리시장 안에서 애플이 1년 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알람이 오더라고요. 최근에는 AI 인프라주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애플인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애프터 장세에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9% 가까운 하락을 그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회복했었던 200만 원 선을 일제히 쭉 밀어낸 채 애프터장에서도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SK스퀘어도 마찬가지의 모양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구간인데 코스닥에 계속 머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로봇주까지 오늘 투심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파벳이 또 집중이 되겠죠. 이번 주에 CPI, PPI 걱정했던 것보다 물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긁어내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함께 하시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해야 되는데 참 안녕하지 못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어제 살짝 또 희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빠르게 또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장세가 지금 연일 계속되면서 지겹다, 피로도가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이제는 걱정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줄 수 있을지. 이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난주는 전체 계좌가 30% 마이너스였다면 이번 주는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40%가 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제 30%대로 올라왔다가 오늘 좋다 말아버렸죠, 어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는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앞서 조금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만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약간 듣기 싫은 얘기도 조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판단을 잘 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 포트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오늘 보니까 자, 미국에서 이제 이란을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관련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는 새벽에 그저께 새벽에 또 이제 통행료를 또 취소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나와주었는데 이제 밀당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좋은 신호가 나타났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3일 동안 쉬다 보니까 그 사이 또 어떻게 이것이 갈등이 좀 더 확대가 될지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안 되면 무력을 써서라도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료 카드도 고민 중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3일 쉬면서 다음 주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시장이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굉장히 왔다 갔다 심한데 다시 또 SK 하이닉스 ADR이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렇다면 또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또 우리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삼전 닉스가 오늘 낙폭을 반 정도는 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미장에서 다시 한번 빼버리면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 또 프리마켓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머니왕에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죠. 구조적인 리스크와 반도체 쪽에서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와 또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데 구조적인 리스크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뉴욕주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확대되었고요. 이걸 또 시초로 해서 또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 상장을 또 앞두고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그리고 수급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탑2 외에 지금 질주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가 D램 쪽에서 또 무려 글로벌 시장에서 4위를 또 기록을 하다 보니 굉장히 가파르게 뒤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하반기에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과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내용을 본다면 중국 관련한 이런 반도체 기업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것은 반도체 탑주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으로 인해서 상단이 전고점을 뚫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봐야 되겠죠. 한껏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조정 구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왔다 갔다만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나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리밸런싱을 조금이라도 해서 종목을 조금 바꾸면서 좀 트레이딩도 좀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죠. 자, 이 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SK 하이닉스 ADR은 변동성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IPO 흥행 이 부분 좀 청약이 얼마나 이제 또 거기에 수요가 실리는지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가 어느 정도 빨리 또 완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21지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보여지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오늘 그런데 불구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로 또 마감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거 많이 빠진 반도체는 왔다 갔다 심한데 2차 전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방원 같은 종목들이 그쪽 그룹들이 많이 못 갔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조금 희망을 드리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쪽이 또 작은 뉴스에도 작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일단 뉴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속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2배 ETF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을 위해서 앞당겼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배 ETF가 하반기 출시된다는 것은 하반기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 지금은 빠질 만큼 너무 많이 빠진 자리니까 여기서 빠져봐야 뭐 10%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돌려내는 흐름 보여줬지만 희망을 계속 가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전 업종이 하락했다기보다는 몇몇 섹터들 사이에서는 좀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미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나스닥이 빠질 때 다우가 좀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데 뭐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이 밀리면 전체적으로 쫙 빠지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온 차트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프터장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10%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애프터 장세에서의 낙폭을 보면 월요일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위기에 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희망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고점에서는 쌍고점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별자리, 제가 이제 앞으로 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별자리 타점 매매라고 하면 아주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별자리 타점이 뭐예요 하셨을 때 별자리,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은 매수를 잘 해둬야지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별자리 타점 매매가 타점이 이날 저가, 종가,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는데 이날 시가, 시가가 시가에서 조금 밀렸다가 반등이 굉장히 나와줬죠. 이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또 매도, 그리고 또 많이 빠져서 매수. 이 자리가 굉장히 33만 원, 4만 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프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양봉이 나온 날은 바로 갈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을 주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불타기를 해버리거나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 이 자리에서는 보초병만 세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초병을 세우신 분들은 러프하게 또 저점, 타점에서 또 이제 비중을 싣고 또 익절을 하고, 타점에 비중을 싣고 익절하고, 타점에 또 별 5개 자리가 무려 나와주었습니다. 그저께. 이 자리가 24만 원이죠. 삼성전자 얼마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25만 원에서 26만 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우리가 최애 저점으로 보셔도 된다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드리자마자 바로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모두 다 2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건데 이건 너무 과한 매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의 하락 신호에서 반등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서 우리가 이제 캔들 기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한번 급락하고 반등 나오실 때 매도 타이밍, 또 급락했을 때가 매수, 반등, 매도, 그리고 매수, 반등, 매도, 매수, 반등, 매도. 예, 그렇지만 지금은 빠질 만큼 빠진 자리라서 박스권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권이 적게는 1, 2주에서 많게는 한두 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증설 얘기도, 건설도 1년 유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앞서서 이제 실적은 오늘 TSMC도 실적이 잘 나와주었고, 어제 보니까 ADL AMDL 잠깐만 ASML도 실적이 잘 나와주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수급이죠. 수급이 지금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별 5개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에 이렇게 딱 이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지난번에 드렸던 이 차트에 보시면은 별 5개 자리, 이 별자리마다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별자리에서 삼전 하이닉스를 찍어드렸는데, 자, 또 다시 오면 여러분들께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4만 원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열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SK하이닉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고점에서 사신 분들께서는 수익률이 40%가 마이너스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SK하이닉스는 정말 어디까지 열어봐야 될까요? 170만 원까지 또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70만 원이 지난번 저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제가 24만 원, 170만 원 저점을 딱 잡아드리고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날 해서 25% 1박 2일 만에 나와주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 모두 이제 노란톡에서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그래도 나와주었고, 이 반등이 작지 않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나와주었는데, 그러면서 반등을 주면서도 꾸준히 저점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SK 하이닉스 15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삼성전자 16만, 17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닐까?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금 시장에 맞게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포트 리밸런싱을 조금 하셔야 된다. 예. 포트 리밸런싱 하는 구간은 어제같이 급등했을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더 가줄 것만 같을 때, 조금 더 갈 때, 이럴 때 모두 다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숨을 좀 틔우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포트를 전부 다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40%, 50%, 60%, 70%를 모두 손실을 떠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주식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매매가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마음이 쫓겨서 수익을 가져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큰 수익을 원해서 우리가 큰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두세 번 꼬여버리면 계좌가 1억에서 5천, 5천에서 2,500, 2,500이 1,000만 원 될 수가 있겠죠. 네, 잘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숨을 틔울 수 있는 만큼은 한두 종목을 매도를 하셔서 조금 시장과 무관한 종목도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에 똑같이, 앞서서 지난주에도 제가 머니왕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61선과 121선 사이에 이 박스권 하단 지지해주는지 중요하다. 전저점을 지지 못해준다면 121선을 다음 보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 자리에서 10%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전저점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이 저 핑크선인가요? 그렇죠. 와, 그럼 밀리게 된다고 하면 꽤나 크게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지지를 네. 잘 해줄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압축형으로 딱 세 종목 보잖아요. D&D 파마텍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D&D 파마텍이 어제 또 반등 좀 해주는 척 하더니 오늘 또 코스닥이 급락한 매도 사이드가 나오면서 D&D 파마텍도 또 밀어버렸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하반기에 기술 이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으니 차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 좀 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으로 D&D 파마텍 정리해보고요.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약품 먼저 여쭤볼게요. 이 종목 저희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 심상치 않음에도 잘 버텨줬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현대약품 에이스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약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현대약품이 급등 직전이라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매하면 너무 안 움직이고, 물론 탄력은 있지만 좀 그래서 이제 이쪽만 이제 보자, 이쪽도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미프진 도입 기대감이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이제 미프진 허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해서 현대약품이 판권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는 현대약품이죠. 오늘 현대약품이 급등하면서 명문제약이나 뭐 다른 종목들이 살짝 움직이는 흐름 보여졌는데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이 너무 없고 호가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은 차트 굉장히 지난번에는 탈모 이슈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급등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반등해 줬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탈모 이슈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갔습니다. 3,000원에서 무려 15,000원까지 갔었는데 정책 이슈로 많이 간 거죠. 그때도. 근데 이번에 월봉상 이번 달에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 달에 한 바닥에서 마이너스 23%에서 무려 47%까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달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정책주죠. 그래서 두 번째 양봉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무관하다 보여주고 그 안에 잔파동은 남아있죠. 제가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어제장 우리가 상한가 가고 난 뒤에 어제장 눌렀는 자리가 앞서서 보시면은 120분 봉입니다. 120분. 120분 봉에서 보면은 6,500원이 별자리입니다. 강력한 별자리, 별 5개 자리였는데 별 5개 자리에서 바로 오늘장 26%까지 급등해주면서 오늘 거래량에서는 두 번째로 거래량이 큰 종목인가요? 뭐 그랬었는데 아침에 탄력이 붙으면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무려 장중에 26%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현대약품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홀딩으로 현대약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도 궁금합니다. 흥하해운은 어떻게 볼까요? 자, 제가 흥한해운과 이제 흥구석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흥하해운의 별자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의 별자리는 1,600원에서 1,700원이었습니다. 전쟁 이슈가 없었더라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급등주 한번 매매를 해보자 해서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이때 2,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물량 맞고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잔파동이 꾸준히 나오는 흐름이죠. 흥구석유도 별 5개 자리가 10,000원에서 11,000원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튼 오늘도 고점 찍고 다 밀려서 제자리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전쟁 이슈가 확대되면은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고 그치만은 크게 많이 예전처럼 많이 못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란 관련해서는 미국 이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벌써 우리 유가가 80%를 넘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추가적인 상승이 유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유가가 또 급등하면은 시가가 항상 석유가 떠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시가가 떠서 시작하면 물량을 맞아버리고 시장이 힘들면서 뭐 전쟁 관련 이슈가 뭐 확전이 많이 이제 됐다 이럴 때는 좀 더 탄력이 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파동 매매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점. 또 흥구석유 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좀 차분하게 오히려 현대약품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나오는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다음 주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마알미늄 가져와 주셨네요. 이 종목은 저희 어떤 식의 매매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네, 이제 사마알미늄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사마알미늄 별자리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 탄력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사실은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과의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게 잘 협상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알미늄 관련해서는 알미늄 수요 공급 관련해서는
차질이 지속적으로 빚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이 지금 시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50년 만에 알루미늄이 초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알루미늄 시장이. 그래서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톤당 4,000불 이상으로 지금 생산 차질 규모만 해도 무려 225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이슈가 나올 때 이 종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국내 대표 알루미늄 박 이제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 지금 ESS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 기업이고, 그리고 ESS향 알루미늄 매출이 무려 17%에서 35%까지 급증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장도 풀 가동을 할 거다 지금 보고 있고 26년도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거다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주가는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전에 사마 알루미늄이 갔을 때가 전쟁 이슈로 이제 2만 원대부터 해서 무려 10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3만 원대 지금 저점에 머물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가고 또 ESS가 가면 관련주들이 가면 우리가 ESS 쪽을 2차 전지에서도 보셔야 되고 EV 쪽보다는 ESS가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알루미늄 공급 차질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점, 이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는 또 계속적으로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나올 수 있고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 매수하시고요. 손절가 러프하게 33,000원 그리고 목표가 3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알루미늄 가격 전략 받아봤는데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죠.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분기 베스트 그리고 1분기 힌트 종목 수익률 1등 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다음 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편하게 우리 맥점, 림파고, 샛별주 또 별자리 타점 매매 한 종목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모두들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링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이번 주 참 아쉽습니다. 그냥 예.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이다가만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시장에 대한 흐름, 단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프로파일링 단서 열어볼게요.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장세. 뭐 요즘 보면 지수가 정말 종목처럼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한두 달이 아니다 보니까 슬슬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장세를 아주 혼란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지수가 9,300에서 이제 거래소 시장이 6,800, 한 고점 대비 대략 한 30% 가까운 이런 이제 급락의 모습이고요. 또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도 완전히 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뭐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이제 밥 먹듯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 굉장히 긍정적 모습이었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시장 부분이 거꾸로 이제 삼전, 하이닉스 그 반열에 있는 주식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물산, 그리고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또 SK 이런 이제 6종목군들의 등락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5% 이상 되는 모습이니까 이런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대장주의 급등락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빠지니까요.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오겠죠.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많이 오르면 긍정적 이슈, 또 많이 빠지면 부정적 이슈. 물론 반도체 전반에 대장주들의 조정이 깊은데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대체적으로 정규장보다 약간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지금 미증시 빅테크 전반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견조하고 오늘도 미증시 애프터마켓 그리고 지금 장 열리기 전 프리마켓에서도 반도체 전반,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간 조정이 깊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 지금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뭐 많이 떴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뭐 50만 원 가니 400만 원 가니 그러는데 지금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 여기서는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종목 몇 개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차트는 나스닥 시장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미증시 반전이 보였고, 그러나 반전이 보여도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반전이 나왔고, 반도체는 전반의 조정이에요. 오늘도 지금 장 개시 전에 전개되는 시장에서는 한 1%, 샌디스크는 한 4% 조정입니다. 가격이 고점에서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의 모습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바로 뜬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만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요거는 이제 거래소 시장의 종합지수고, 삼성전자 코드 번호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37만 원대를 고점으로 지금 25만 원, 12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략 한 35% 정도 낙폭이 심화된 모습.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약간 완급 조절이 전개되는데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게 나오냐? 이거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격 조정에 따른 기간 조정, 반전과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휴장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좀 밀릴 때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00660 하이닉스 동일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어느 정도까지는 곧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켠으로 가져가 보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를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조선을 봐야 되겠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조선주입니다. 오늘 한화 엔진을 시작으로 한화 오션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부를 켜줬었는데요. 조선주가 최근에 힘을 많이 못 받았었죠. 예. 이제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선주 얘기할 때는 과거에 조방원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이제 그쵸. 조선, 방산, 원전. 제조업 기반이죠.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상황.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조선주가 오늘 반전을 보였지만요. 방산과 원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대한 이런 발언을 했죠.
이제 그런 발언으로 시장에서 뭐 인기를 얻고 잠깐 뜨는 건 했는데 그 원전 발언하면 또 방산 발언하면 방산 사실은 조선 전반 방산하고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뜨나요? 주가는 지금 조선업종 그리고 방산, 원전 대표 기업들 한때는 뭐 대한민국 증시를 이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전부 다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난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 일부 종목은 3분의 1 토막이나 났어요. 이제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소개를 할 것인데 방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부터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이런 러브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이런 부분 견제를 당연히 하는 거죠. 첨단 산업부터. 방산 부분은 수치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 이런 이제 함정이나 잠수함이 370척 그리고 이게 2030년에는 430척으로 이렇게 증가될 이런 계획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해군이 296척을 운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한민국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죠. 중국보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조선 트럼프의 발언으로 오늘 조선주 전반이 반전을 보였지만요. 조선업 너무나 지금 매력적인 부분 이하 원전 그리고 방산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업종의 몇몇 종목군들을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예. 뭐 대표 기업들만 보죠. HD 현대중공업 고점이 76만 5천 원. 지금 오늘 종가가 48만 4천 원. 트럼프의 발언으로 오늘 떴는데 뭐 저게 여러분 양해차나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연휴 이후에 약간 완급 조절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주가 많이 오르면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방 뜨는 얘기를 해요. 삼전 하이닉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에 계속 말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왜 자기들은 안 사? 계속 팔면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업 전반, 방산, 원전 전부 다 동일한 모습이고요. 지금 자리는 제조업 기반이 굳건히 살아나 있는 대한민국의 조방원 전반의 모습. 지금 보는 현대중공업 매력적이고요. 이제부터 밀리면은 파는 자리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매수를 못하지만 웬만하면 밀리면 물량을 사는 조금씩 더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동일해요. 조선업 전반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삼전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으로 기타 전반의 주식에 대해서 뭐 다른 주식들은 굉장히 외면당하는데 외면당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덜 빠진 거 40%, 대부분 50% 수준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대세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매력적인 섹터에 들어왔다. 그래서 조선주 전반 HD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 기타 뭐 HJ중공업이라든지 전반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HJ중공업까지 각각 탑픽으로 뽑아주셨네요. 조선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앞서서 조선하면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엔 방산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또 시끌시끌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출 그리고 수주 하면 방산 쪽의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기관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좀 집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방산주 수혜는 어떻게 기대해 볼까요? 일단 조방원 전반도 이제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기술력에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전반이 전부 다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차죠. 우리 옛날에 이제 탱크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차 하나 만드는 데에도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구성 요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만들 때 뭐 철도 필요하고 뭐 각종 기자재들이 필요한데 이런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려면 주변에서 바로바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제조업 붕괴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방산이나 이런 경쟁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시절에는 우방이나 동맹의 결속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지금은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무너오고 힘의 논리, 센 놈이냐 약한 놈이냐 이런 논리로 지금 변합니다. 그래서 우방은 있으나 결속은 굉장히 약화된 이런 모습. 따라서 각자 도생 또는 자주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각국들의 의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산의 경쟁력 세계 최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납니까? 트럼프한테 물어봅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지금은 러시아가 또 요즘 많이 수세에 몰리는 일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란은 어떻게 됩니까? 이란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기 위한, 물론 비교는 안 되죠.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중동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아시죠? 쿠웨이트는 여러분, 쿠웨이트 그때 다 점령했죠, 이라크가. 미국이 나가라, 안 나갔죠. 지상군 투입합니다. 쿠웨이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쿠웨이트에 상륙한 연합군은 미군을 포함해서 100만 명입니다. 이란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딜레마예요. 쉽지 않게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방산 전반도 뭐 차트가 좋니 주가가 많이 이런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방산주 전반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차의 현대 로템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타 LIG 넥선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전반의 방산주들 아주 매력적인 시점이어서 지금 자리는 밀면 매수 그리고 오르면 관망 이런 전략으로 물량 확보의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심주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이 자리에서 저희 전략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테틱 관련 이런 부분이고 주가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런 데서 관심 가지세요. 그러면 밀리면 어떡하냐? 밀릴 수 있죠. 주식 투자하다 보면 밀리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회복이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에스테틱 전반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스바이오메드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매수의 관점, 마이너스권 매수의 관점이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화오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인지 추가적인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하나오션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거죠. 하나오션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캔슬이 됐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캐나다의 잘못이죠.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고 비교하고 두 번째 뭐 협상 대상자로 우리가 두 번째 합니까? 안 하지? 그만두는 게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글로벌 시장의 잠수함 전반에 이런 수주가 이번 도산 안창함 태평양 횡단하면서 실제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벤트가 나오면서 그 이벤트가 안 좋은 거죠. 수주를 실패했으니까 단기 30% 하락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단기 2, 3일 만에 30% 하락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악재가 나.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 애플이 급등을 하는데요. 급등하기 전에 급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오늘 조금 올랐다고 뭐 잘 됐다 이거 아니고요. 앞으로 조정받으면 물량을 확보하는 8만 원 전후에서는 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빠르게 관심주로 가봐야 될 것 같네요. 한화시스템 신규로 진입한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하나시스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조방원에서 주가 제일 많이 빠진 게 하나시스템이에요. 3분의 1 토막 됐습니다. 하나시스템 레이저 이런 부분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필리조선소 최대 주주가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주항공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데 주가는 말도 못하게 지금 빠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목표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272210. 자, 하나시스템 18만 원에서 지금 6만 원대로 빠졌습니다. 현재 가격은 65,500원.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가 한 20% 수준에 8만 원 잡고요. 손절가 58,000원 하나시스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조선방산 얘기해줬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많이 빠졌다. 매력적인 종목 가격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